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드디어 8월달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8월 1일인데요. 재외동포청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대사로 계셨던 이상덕 대사님이 제2대 재외동포청장으로 임명이 됐죠. 그래서 어제 7월 31일 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재외동포청 이 본청에서 이 취임식을 갖고 이 본격적으로 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임 청장의 이 취임사를 통해서 어떠한 비전과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이 신임 청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서 출범시킨 재외동포청의 수장으로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매진을 하겠다. 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네, 이런 국정과제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매진을 하겠다. 이 취임사의 주요 좀 주목해 볼 내용이 있는데 좀 키워드, 이 주요 문장을 좀 보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지난 1년간 이 재외동포청이 이렇게 쭉 해왔던 그런 업적이랄까요, 일들을 좀 쭉 열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기철 이 초대 회장에게 이 감사 인사를 이렇게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해외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줄고 재외동포의 이 국내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요거는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해외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은 국내로 유입돼 들어오는 이 동포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어쨌든 재외동포청이 설립되고 나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도 이제는 정책 대상에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신임 청장의 이와 같은 이야기는 상당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볼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재외동포청 직원들에게도 이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먼저 이 재외동포청에는 그 직원이 한 15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각 부처에서 이 파견 나온 직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처하고는 좀 다른, 좀 다양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처 직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상덕 신임 총장은 청 직원들한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공직에 대한 신념과 자부심이 없으면은 이러한 업무를 장기간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 공직 가치로 무장된 바탕 위에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로 업무에 임해달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헌신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끝으로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다고 하면서 동포 사회는 더 이상 모국의 종속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속 변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동포 사회가 아니다. 제가 직전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동포분들이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 성취를 이루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좀 관심 갖고 우리가 볼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 재외동포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갖고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을 위한 이 대변자 역할 또 이 울타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네, 신임 청장님이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만 놓고 볼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환영하는 그런 바이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8월 23일, 여러분도 뭐 계속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8월 23일 행사가 이제 마무리될까지는 제가 방송할 때마다 늘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8월 23일 제가 2000서부터 2024 제한 중국동포 활동 보고대회
뭐 이후 행사를 계획을 하고, 그리고 제한 중국 동포 단체장 이 초청 이 토론회 이런 걸 갖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그리고 또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지 또 1년이 돼가고 있죠.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되면서 이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도 이 정책 이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문제, 특히 중국 동포들이 많이 있죠. 이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중국 동포에 대한 관심은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 23일 이 행사를 통해서 좀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그동안 어떻게 이 한국에서 이 30년간 이렇게 지내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 문제점과, 그리고 또한 어떻게 정책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리 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설문조사, 네, 어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그래도 몇 분 좀 더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최소한 내가 볼 때는 100명 정도는 넘어야 좀 이 설문조사를 하고, 동포들이 이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제안 이 중동포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방송 하단에 보면 더보기 게시판에도 게시해 놓고, 제가 이 댓글 쓰는 안에도 이렇게 안내를 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좀 많이 주변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행사를 위해서 또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허영덕 님께서 한 10만 원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통장에 뭐 이 영문 글자로 쓰여 있어 가지고 제가 정확히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컴퍼니 풍리 이렇게 돼 있는데 10만 원 이렇게 후원 입금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후원 계좌에다가 입금을 해주시면은 저희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메시지를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후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또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내 말씀드리는 게, 네, 제가 이 관절 척추 전문 병원이죠. 이 세운병원, 이 중국 동포들이 또 많이 찾는 병원이라고 하는데, 서울 금천구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인데, 네, 8월 달에도 계속해서 이 광고 후원 협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손목이 시큰하거나 허리가 찌릿하거나 손발이 퉁퉁하거나 못이 뻣뻣하다 그러면은, 네, 1577-7015로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동포 세계 유튜브 방송 보고 이렇게 방문을 했다 그러면은, 내원을 했다 그러면은 더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진료를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세운병원 계속해서 이렇게 광고 후원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2대 재외동포 청장으로 임명된 이상더 이 신임 청장님의 이 취임사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죠. 이 동포 사회와 상생을 위해서 개방하고 이 소통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제목으로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번 전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 6월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서 출범시킨 재외동포청에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동포청은 출범 이후 불과 1년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계획을 마련을 하고, 또 재외동포의 정책 체계화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원폭 피해자, 또 파독 근로자, 사할린, 고려인 동포, 이방인 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재외동포 정책의 외연도 확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글학교 지원,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강화 등 재외동포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와 세계 한인 회장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도 더욱 내실 있게 다졌습니다. 최근에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본인 인증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도입하는 성과까지 거두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신생 동포청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기철 초대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지난 1년여간 많은 일을 해왔지만은 앞으로도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재외동포의 숫자가 점차 감소 추세입니다. 해외 거주 재외동포는 줄고 있으나 재외동포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내용은 내가 좀 진하게 이렇게 별도로 의미 있는 말이라 생각이 들어서 강조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동포사회가 성숙해가고 있는 와중에도 이러한 흐름에서 소외되어 왔던 동포들에 대한 보살핌도 필요합니다. 비록 재외동포청이 설립되었지만 지역에 따라서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의 거주국 간의 관계 설정에 보다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재외동포들께서 공감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만 갓 부임한 제가 오늘 재외동포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러한 동포 업무를 다룰 대한민국 정부조직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어떠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포청이 신생 기관인 만큼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불가피하게 모였지만 내부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원팀의 조직 문화와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동포청이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지향한다면 우리 청 자신이 그러한 과제를 시행할 조직 문화와 역량을 스스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다는 공직 가치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공직에 대한 신념과 자부심이 없으면 이러한 업무를 장기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공직 가치로 무장된 바탕 위에 창의적, 창조적 사고로 업무에 임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습관을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이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인 가감히 탈피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들어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동포사회는 더 이상 모국의 종숙 변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강조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는 공식적으로 1902년 제물포항에서 사탕수수 노동자 121명이 하와이로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에도 고구려 백제의 유민, 일제, 강점기, 만주, 사할린 이주 등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라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재외동포 사회 형성의 배경에는 우리의 아픈 역사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의 재외동포 정책은 오랫동안 재외동포 사회와 본국가의 민족적, 감성적 유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우리의 아픈 역사도 자로잡기 때문에 이 재외동포 사회에 이런 역사가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오랫동안 재외동포 사회와 본국가의 민족적, 감성적 유대의 초점에 맞추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동포 사회는 각오하는 판이합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모국과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해외 역량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포사회는 더 이상 우리의 모국의 종속 변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한 부분, 네, 이렇게 좀 인상 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류 사회 진출이 활발하고 제가 직전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은 동포분들이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 성취를 이루며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하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동포 사회의 위상 변화가 세계 한민족의 총체적 역량 확대로 이어지도록 우리 정부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재외동포청을 신설한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소위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로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700만 재동포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동포청이 되도록 몸을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덕 신임 청장의 취임사 제가 한번 쭉 읽어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상덕 신임 청장님, 우리가 보통 그러죠. 이 장남보다 차남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 청장으로 고생하신 이기철 총장이 참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재동포 기본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틀을 갖추는 데는 여러 가지 좀 많이 역할을 해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틀을 이어서 어떻게 보면 차남격인 이상덕 신임 동포청장이 좀 더 활기차게 재동포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국내, 그러니까 체류하고는 국내로 들어오는 이 동포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좀 우리가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도 이제는 동포 정책 대상으로 포함된 만큼 각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분야인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이상덕 신임 동포청장님께서 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23일 날 그래서 2020년에서 2024년 제한 중국동포 활동 보고대회를 갔죠. 그래서 여기도 재동포청 설립 1주기를 맞이해서, 그리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 정책도 이제는 정책 대상으로 포함되었다는 이런 거를 좀 더 제가 의미를 두고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꼭 짚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8월 23일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설문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심 대표 변일과장 김명표였습니다.